안녕하세요. 바이버그 영순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버거 마루입니다. 원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오늘 힘들어요. 갑자기요? 왜요? 내분들이 안 돼. 어디 외부 나가서 시스템 설치하고 왔는데 저희 근데 폐쇄망이에요. 폐쇄망에다가 이제 시스템 올려야 되는데 그 하나의 그 환경 안에 되게 여러 가지 서비스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제 거를 올려야 되는데 그 도커 컴포즈에서 DB 컨테이너를 따로 이제 해서 올렸거든요. 그냥 약간 프로토타입 같은 느낌으로 올린 건데 근데 내가 그 도커 인터널 포트랑 아니면 호스트 포트 이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실수로 변수를 잘못 써가지고 이렇게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면은 외부 포트만 바뀌어야 되는데 인터널 포트까지 같이 바뀌고 원래 한 2분이면 끝날 거였는데 좀 고생 좀 했어요. 성기 올려 몇개 올려인가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둘 다 올렸어야 되는데 네. 자꾸 반대로 올리고 이제. 나루님도 오늘 힘들었다면서요? 저는 오늘 아침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계속 미팅 와. 해가지고 다 다른 미팅들. 몇 개예요 그러면? 그러면 몇 개지? 1시간에 1개 정도니까 밥은 먹었어요? 밥은 먹었는데 그러면은 7개. 7개? 네. 하루에 미팅 7개를? 말하는 게 개발자 직업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오늘은 말하는 회의였어요. 듣는 회의가 아니고? 네, 말하는 얘기였습니다. 지금도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원노님은 왜 잠자다 나온 거예요? 저도 힘들었어요. 자느라. 아니 약속 7시인데 6시 40분에 일어났다고 연락이 오면 죄송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느껴본 눈 떴을 때 좆됐다 를 느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컨디션 제일 좋으니까 잘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는 둘은 피곤하니까 저희 목도 같이 해주세요. 약간 오늘 옷이 근데 좀 깡패 같아요. 약간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네. 흑백 요리사를 요즘 잘 보고 있어가지고 흑 패션. 약간 흑 같긴 하네요. 오늘 주제 얘기해볼까요? A급, B급으로 흑백 논리로 두 개를 분류를 하잖아요. A급 개발자와 A급이 되지 못한 개발자, B급 개발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자를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A급 개발자가 갖춘 요소가 뭐가 있나를 좀 봐야겠죠. 그리고 A급 개발자가 갖춘 요소를 보고 그걸 갖추지 못하면 B급 개발자다. 약간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노님이 생각하는 A급 개발자의 요소 뭐가 있어요? 이거는 각자 생각이 다른 거잖아요. 음. 제가 생각하는 뛰어난 A급이라고 생각하는 개발자는 저는 이제 B급 개발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A급이 뛰어남에 가까운 건데 A급 개발자는 사업을 해보신 개발자라고 생각합니다. 대표까지 하는 그런 개발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개발 말고 이제 무언가 팔아봤던 경험이 있는 개발자. 그러면 창업 경험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자면 스타트업을 한번 운영해본 적이 있는 개발자일 것 같아요. 그럼 이유가 뭐예요? 그 개발자들이 기칸 성향을 되게 많이 갖고 있잖아요. 문제를 엄청 깊게 들여다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 그 문제를 조금 더 넓은 시야에서 고객 관점에서 바라보는 능력이 저는 엄청 유니크하고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경험하지 않으면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경험을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개발자가 이제 창업을 해보신 개발자분들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약간 그런 경험이 있는 분하고 일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이 어땠나 떠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의사 결정이 엄청 빨랐던 것 같아요. 그분은 이게 그 의사 결정하는 시간도 비용이라는 약간 그런 신념이 있었어가지고 어차피 오래 고민해도 좋은 답 못 낼 거면은 그냥 빨리 지금 결정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그런 성향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분하고 일할 때 되게 편하긴 했어요. 이제 기술적으로도 깊고 안 깊고가 A급을 판단하는 기준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기술적인 깊이보다는 뭔가 그런 비즈니스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제 개인적인 판단 기준인 것 같다입니다. 마루님은 그러면 그런 경험이 있는 분하고 일해본 적이 있어요? 그게 전데요. 근데 그렇긴 하네요. 아예 거의 초반 때부터 같이 있었으니까. 맞네. 네. 그래서 원호님 말씀하신 것들이 어떤 부분인지 좀 공감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A급이라 하신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많이 만나기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결국 저도 여기 창업 처음부터 하면서 굉장히 많은 방황을 했었거든요. 아까 기카다고 표현하셨는데 살짝 개발자 성향이 안 맞아요, 잘. 비즈니스라는 성향과 개발자가 가지고 있는 성향이 뭐 틀린 건 없고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 안 맞아가지고 저도 초반에는 진짜 주니어일 때는 많이 힘들었죠. 왜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신기술인데 막 이러면서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나면은 비즈니스 중심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그 순간순간에 많이 힘들었던 포인트였던 것 같고 저도 포기할까 생각을 했었죠.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현실에서 저도 이런 개발자들이랑 같이 일하고 싶지만 많이 만날 수 있을 기회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정도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A급 개발자기도 하면서 그 모바일 게임 보면은 그 가챠 요소 있는 게임들 있잖아요. 네. 레어 개발자기도 하네요. 그쵸. 그 숫자 자체가 너무 희귀하니까. 확률이 낮은 거죠, 뽑기 확률이. 왜 그런 거 같냐면 그런 분들이 대표를 하지 않을까요? 개발자를 안 하고 때려치고 PO 한다던가. 맞아요. 개발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더 이상. 이미 전직을 2차 전직 찍어가지고 딴 직업으로 넘어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드네요. 개발자로 남는 경우가 별로 없다. 그쵸. 그럴 수는 있겠다. 그러면 그 레어 개발자분들 말고 또 마루님이 생각하시는 또 다른 A 개발자의 요소. 저 원호님이랑 살짝 결이 비슷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 개발자가 돈 받고 일하는 거잖아요. 개인 사업자가 아니면. 그래서 자기가 만드는 프로덕트나 자기가 쓰는 시간을 돈으로 환산할 줄 아는 개발자를 저는 A 개발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좀 그냥 저만의 표현 방식인 것 같은데 실용주의 개발자라는 책도 있는데 딱 그 단어가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과 내가 만든 결과물이 사업에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를 주는가를 계산할 줄 아는 개발자가 정말 A급 개발자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돈을 받고 일하기 때문이다. 하긴 그렇죠. 저희 프로니까. 근데 저 그 책 아직 안 읽어봤거든요. 실용주의 프로그래머 말씀하는 거 맞으시죠? 네, 맞아요. 그 책이 약간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 저 잘 몰라요. 아닐 거예요. 아니, 저도 잘 몰라요. 저도 근데 옛날에 봤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냥 우연히 이름만. 그냥 이름이 딱 그런 느낌이지 않아요? 예.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생각하는 실용주의라는 거는 방금 풀어서 그 설명드린 이런 개발자의 성향을 좀 담고 있는 단어이지 않을까. 맞아요. 네. 완전 소름 끼쳤어요. 되게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래서 그 책을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물어본 거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부가가치를 창출할지 이런 관점에서는 뭔가 딱히 일을 안 해본 것 같아서 거기를 중점을 두고 일을 해보진 않았어요. 저한테는 신경 관점이면. 저는 외주 개발 요즘 많이 하니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개발 가성비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제 제가 쓸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시간을 어떤 것을 더 중요시하면서 개발하는 게 맞느냐라는 얘기를 클라이언트 되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요청하는 것들이 있었을 때 조금 너무 딥해진다, 디테일해진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게시판 기능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 근데 거기에 게시판 기능에 이런 기능이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고 했었을 때 그 기획을 보고 제 시간 뭐 예를 들어서 한 25시간 쓸 것 같은데 이 25시간 쓴다고 사용자가 전혀 늘어날 것 같지 않고 이걸 하기 위해선 운영 비용도 들어가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거 하는 거가 그렇게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 개발 가성비가 떨어져서 더 높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메인 페이지에 차라리 1초 속도를 개선하는 게 어떻게 봤을 땐 리텐션을 높이고 사용자를 높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그쪽으로 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이야기로 개발 가성비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가성비가 떨어진다. 근데 되게 그 말했던 관점이랑 비슷한 것 같아서 나쁘지 않았던 것 같네요. 저희 삶이. 저도 그건 해요. 우리 시스템에 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산재 있을 때 네. 이제 이거를 빨리 하나라도 바꿔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먼저 바꾸자라고 제안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근데 그 문제를 지금 저희가 해결하고 있기엔 가성비가 떨어집니다. 이거는 저도 회사에서 되게 많이 쓰는 태도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거보다는 저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는 게 이게 우리에게 더 가성비가 좋을 것이다. 우리 개발 공수 줄어들 거고 에러 발생 확률 줄어들 거고 우리가 코드 리딩하기도 쉬워질 거고 그래서 이거를 먼저 고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가성비가 좋습니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마루님의 관점에서는 저희는 A급 개발자가 되는 건가요? A급 개발자가 흔히 하는 행동과 말이죠. 오. 가성비가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오. 근데 가성비라는 것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가가치나 그니까요. 이런 표현이 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실용주의 개발자입니다 말하는 게 간지네요. 실용주의가 그 뜻이 맞겠죠? 불안하네요. 모르겠지만 그 네. 책은 빨리 읽어볼게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열심히 읽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발 가성비라는 용어를 쓰고 있긴 한데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너무 본분을 벗어나는 게 아닐까. 그냥 네.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거 닥치고 개발하는 게 개발자의 본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거든요. 이게 어떤 관점에서 이제 마루님께서는 중요하다라고 더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A, B로만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방금 말한 A 요건에서 하나를 더 충족한다면은 더 높은 등급으로 갈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은, 현재 자기가 만드는 프로덕트의 유지보수성과 리팩토링 내성을 지키는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은 한정된 자원으로 투자를 했을 때 최고의 가치를 뽑아내면은 그건 정말 어떤 일을 개발자가 아니라도 어떤 일을 하든 되게 좋은 좋은 노동자잖아요, 인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개발자 특성상 뭔가 저희는 항상 그런 걸 공부해요. 좋은 구조, 그다음에 버그가 나지 않는 사이드 이펙트 발생하지 않은 구조, 뭐 테스트 코드. 근데 이런 것들은 개발자만이 알 수 있는 포인트인 거죠. 클라이언트가 아닌.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이걸 무조건 개발을 해달라고 했을 때 동작만 하게 한다면은 그것도 그것만의 가성비, 부가가치가 있겠지만 좋은 개발자들은 그게 실제로 운영이 됐을 때 몇 명까지의 트래픽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특정 시간에 뭐 이벤트를 하게 되면은 그걸 대응할 수 있는 구조인지 그 다음에 사업을 발전시켰을 때 피처들이 더 붙으면은 유연하게 바뀔 수 있을 것인지 그것까지 초반에 다 설계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게 개발자의 본분이라고 봅니다. 그걸 클라이언트가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시키는 투자하는 만큼의 돈만 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더 뛰어난 개발자가 되려면은 이 클라이언트가 정말 자기 비즈니스를 잘 운영할 수 있게 그 프로덕트를 만들어주는 게 아마 개발자의 정말 가지고 있을 때 본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가성비를 넘어서서 네. 성능적인 이슈까지 포함돼서 얘기를 하는 게 더 뛰어나다. 네, 성능과 발전 가능성. 발전 가능성. 사업은 멈추지 않잖아요. 그쵸. 계속 발전하게 되잖아요. 물론 이제 하나 만들어 놓고 끝나는 프로덕트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비행기 항공 시스템 같은 경우는 발전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변경되면은 결국 리스크가 생기는 건 맞는데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니까 리스크가 생기는 행동을 안 하는 게 이제 발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이게 좀 극단적인 예시긴 하지만. 그래서 그게 아닌 대부분 우리가 현실에서 담당해야 될 도메인이나 환경들은 계속 돈을 벌기 위해서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 프로덕트를 발전시켜야 될 건데 발전하기 힘든 프로덕트를 만들어 놓고 초반에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은 비즈니스적으로는 좀 꽝인 거죠. 그거는. 그러네. 근데 사실 거기까지 개발하는 개발자는 A급 이상의 A 플러스급 S급인 것 같아요. S급인 것 같아요, 진짜. 네. 네. 그리고 처음에는 아마 못하지 않을까. 이것도 관록과 경험이 좀 쌓여야지만. 되게 용기 있는 행동 같아요. 네. 그런 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용기고 말하는 것도 용기고. 이게 사실 잘못하면 자가당착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고민은 사실 1년차들도 하고 2년차들도 해요. 근데 우수한 분들은 생각도 하면서 이제 행동도 하시겠지만 근데 잘못하면 그 고민하다가 피처 개발이 멈추는 경우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이게 이 클래스 구조가 어떻고 저떻고 돼야 리팩토링도 쉬워지고 테스트도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친구 열심히 개발하네. 좀 혼자서 깊게 고민해가지고 하네. 근데 그게 월요일이었어요. 근데 금요일날 가서 봤어요. 그 테스트 구조 조금만 더 바꾸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그거 고민 중입니다. 피처 얼마나 나왔습니까? 그러면은 피처는 아직입니다. 근데 이거 다 끝나면 피처 금방 될 겁니다. 라고 해버리면은 좀 골치가 아파지거든요. 오히려 협업하는 입장에서. 머리 아프죠. 네, 그 중도를 지키면서 이제 본인의 말씀하셨던 그런 신념을 관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보통 실력으로 되는 거 아니긴 해요. 맞아요. 네. 이 모든 전제가 이제 음. 그 사람만 뛰어나야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거 하려면 결론적으로 이제 무언가 조직이면 조직의 목표가 명확하던가. 아, 그래야 가성비 계산이 되니까. 네. 목표 없으면 가성비 계산이 안 되죠. 다 각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차라리 그냥 하라는 거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상황일 것 같고. 그래서 영승님이 말하는 거 같은 경우도 결론적으로 이걸 당장 만들어야 되는 게 가장 최우선 목표다라고 하면 그거 하면서 이제 가성비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말하는 거 듣다 보니까 A급 개발자 옆에는 A급 사업가가 있어야 돼요. A급 그렇죠. 개발자 옆에 C급 사업가 있으면 맨날 싸우기만 하거든요. 개발자는 약간 오히려 독선적인 사람으로 비춰지고 고집쟁이로 그렇네요. 비춰지고 사업 모르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맞아요. 서로 서포트 해주면서 이게 핑퐁핑퐁이 돼야 되는 게 아닐까. 되게 맞습니다. 맞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 게 음. 결국 프로덕트 만들 때 쓰는 비용을 책정하는 게 개발자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흔히 뭐 공수산정이라고 하죠. 듀데이 정하는 거나. 근데 그걸 정할 때 이 변수들은 그 개발자만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개발자가 이걸 사업가한테 잘 말해줘야 될 의무도 있겠지만 사업가도 이걸 잘 들어주고 잘 이해해야 될 의무도 있어요. 결국 자기 프로덕트니까 맞아요. 자기가 직접 손으로 만들진 않아도 같이 만든 거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A급 사업가가 옆에 있어야지 A급 개발자가 더 빛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A급 개발자, A급 기획자, A급 사업자 이렇게 같이 모여 있어야 서로 더 시너지도 나고. 근데 거기에 이제 A급 기획자, A급 사업가가 있는데 개발자가 B급이다 그러면은 그러면 서로 답답하려나?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요. 근데 B급 사업가, A급 개발자, A급 기획자보다 가장 좋은 건 개발자가 B급이면 가장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이유가 뭐예요? 일단 결론적으로 개발자가 할 수 있는 영역내가 사실 그 어느 정도 정해진 거 바운더리를 완벽하게 넘어가기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딱 어느 정도 좀 정해진 틀 안에서 잘한다 안 잘한다 정하는 건데 그 틀을 만드는 사람이 저는 사업가라고 생각하는 편이어가지고 네. 그 아무리 개발자가 잘해도 사업가가 틀 조금 만드는 거 해도 나오는 결과물이 그렇게 크진 않는데 그 사업가분이 틀을 크게 만들어 놓으면은 개발자분이 상대적으로 실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근처를 가기 때문에 결론은 그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짧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가? 그럴 수도 있긴 하겠는 게 개발이 사업을 드라이브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거 반박하려고 이제 생각하면서 듣고 있었는데 근데 반박을 하려면 개발이 사업을 드라이브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업이 개발을 드라이브하는 경우는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저 하나 생각나는 거 있어요. 챗GPT는 왠지 개발이 드라이브할 것 같아요. 그런가? 거기서 만드는 AI 엔진 성능으로 인해서 사업 방향성이 결정이 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가? 근데 그거는 기술 회사에 가까우니까 네. 그런 경우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서비스 회사 관점으로 생각해봤을 땐 저는 금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금기라 개발이 사업을 드라이브 한 순간 음. 망한다 그 회사 그 끝은 결론적으로 안 좋을 거다 맞아요. 라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하면 안 된다에 더 가까운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맞다는 전제하에 네. 그러면은 저도 그 A급 사업자와 B급 개발자 그 편이 낫다라는 거에 동의. 맞다는 전제하에. 저는 동의. B급 기획자, A급 개발자, A급 사업가는 기획자가 잘리지 않을까? 답답해 할 거야 네, 그러면. 잘리지 않을까? 기획서 나온 거 보면서 개발자랑 사업가랑 보면서 한숨 쉬면서 그럴 수 있겠다. 제가 말했던 A급 요소가 그거였었잖아요. 사업을 경험해본 네. 개발자라고 했었던 이유가 약간 그 얘기하는 게 더 생각이 났는데 변수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변수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사이에 더 가까운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능력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황이 많이 바뀌잖아요.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직면했을 때 그거를 이제 감당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거를 뭔가 대충은 예측하면서 뭔가 할 수 있느냐 어쩔 수 없이 사업가가 아무리 뛰어나고 이제 시장을 완벽하게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내일 코로나가 터지는 건 예측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같이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느냐라는 관점도 아까 말했던 사업적 마인드 관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가진 개발자가 보여줄 수 있는 강점이다. 그렇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한숨 푹 쉬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에 가깝지 않을까. 네.
한숨만 쉬면 진짜 다행이네요. 보통 한숨 푹 쉬고 이거 저번에 이렇게 안 한다고 했잖아요. 라고 하는 순간 사업가는 얼굴 굳어지거든요. 그쵸. 그분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달래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쵸. 술 한잔 먹으면 뭐. 약간 B급 개발자 얘기를 너무 안 한 것 같은데 약간 우리가 의도적으로 좀 피하고 있다고 느껴져요. 뭔가 B급이라 그러면 오답이라고 약간 들을까봐 그러는 건가? 그래,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좀 덜 뛰어난 A급이 뛰어난 영역이면은 B급은 보통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보통의 개발자 B급 개발자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B급 개발자의 정의를 괜찮은 개발자긴 하지만 조금 저랑 성향이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네. 저는 이제 요구 조건만 개발하는 개발자 라기보다는 요구 조건이 들어왔을 때 딱 그 정해진 텍스트에서만 생각하고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 개발자가 괜찮은 개발자긴 하지만 저랑 성향 좀 안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유가 책임감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개발자가 그냥 개발을 하는 사람으로 정의를 내리고 업무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제 결론적으로 아까 마루님께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비용을 산정하는 개발자라고 했었잖아요. 그 이제 개발 전문가들인데 이거에 대한 사이드 이펙트들이 있을 거잖아요. 시간도 사이드 이펙트고 예를 들어서 이제 커버리지도 사이드 이펙트인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건데 그거를 했을 때에 대한 결과물이 조직의 궁극적인 목표, 이 과업의 궁극적인 목표랑 연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는 것도 개발자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뒤에 거를 생각하지 않고 딱 주어진 것까지만 개발한다라고 하면은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진행 속도는 빨라져서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해당 부분 이슈가 생겼을 때 약간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약간 성향이 맞지 않는 개발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나쁜 개발자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괜찮은 개발자죠. 이해는 했는데 원로님이 얘기하시는 거 이게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전 생각이 들었던 게 만약에 B급 개발자만 회사에 있다면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근데 A급 개발자랑 B급 개발자가 같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사실 방향성만 잘 잡아주면은 방금 말한 요구 조건만 개발하는 개발자는 저는 굉장히 뛰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자원이라고. 왜냐면은 우리가 일을 분배를 하거나 지시를 했을 때 갑자기 이상한 3,000% 빠지는 경우 많이 보잖아요. 맞아요. 아까도 사례 말씀하셨듯이 피처 개발을 하고 있는데 테스트 코드만 짜고 있다거나 우리가 뭐 테스트 코드 짜고 합의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A급 개발자가 방향을 딱 잘 잡아줬을 때 그 방향까지 딱 잘 지켜서 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에서는 A급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어떤 상황에서는 정말 좀 결격 사유가 있는 B급 개발자, A급 개발자보다 떨어진 B급 개발자지만 특정 상황인 다른 사람과 있다면은 이 사람도 되게 좋은 개발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듣다 보니까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링크드인에서 글을 봤는데 어떤 모 회사의 대표님이 사람을 뽑는 기준에 대해서 글을 쓴 게 있었어요. 네. 그 회사의 대표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는데 에고가 없는 사람을 뽑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에고가 없는 사람, 자아가 적은 사람. 그러니까 너무 에고가 비대한 사람은 무언가 자꾸 이제 방향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가 있다. 능력은 뛰어나되 에고가 적은 사람이 업무를 진행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보고 저는 사실 에고가 엄청 센 사람을 생각했던 편이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맞다,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대표님의 얘기랑 이제 마루님의 얘기랑 엄청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와, 근데 그 대표님의 에고가 진짜 강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로. 맞네요. 저는 그 대표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방금 얘기해 주신 걸로만 생각해서 반박을 하자면은 저는 에고가 좀 약한 편인가 봐요. 그러니까 어떤 걸 반박하고 싶냐면은 결국 내가 하는 결정과 방향이 항상 맞을 리가 없거든요. 그죠. 저도 컴퓨터가 아니고 뭐 계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맞아요. 근데 이거를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나를 제외한 또 다른 또 에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비율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맞아요. 에고가 없는 사람도 있고 에고가 있는 사람도 있고 했는데
에고만 한 명 딱 있고 에고 없는 사람 여러 명 있으면은 저는 제 그냥 성향상은 불안해서 못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완벽한 강철 같은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아 그쵸. 근데 사실 저는 두 분이서 이제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일단 먼저 에고가 좀 강한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근데 A급 개발자와 B급 개발자를 나누는 조건에서 그 에고도 좀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아까 원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딱 내 일만 하고 끝내는 사람, 우리 조직의 뭔가 문화 개선이라던가 더 나은 방향을 찾는다던가 이런 거에서는 사실 크게 고민 안 하고 이건 내 일 아니잖아 라고 해버리고 그냥 딱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 이분들은 제 기준에서는 절대 A급으로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에고를 가지고 있고 주인 의식이 있어야 이제 내 영역 밖에서도 조금 더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A급 개발자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B급 개발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듣고 있었는데 근데 오히려 정작 저는 그렇게 제 기준으로 A급과 B급을 나눈다면 B급하고 일할 때가 편하긴 해요. 이제 그쵸. 내가 강한 에고를 가지고 내가 만약에 그러면은 그 기준에서 저는 A급이거든요. 그럼 내가 A급으로 드라이브 해줄 때 그냥 열심히 따라와 주시는 분들하고 일하는 게 그냥 편하긴 해요. 그게 맞진 않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그러면 그 B급 두 분한테 항상 말씀을 드려요. 네가 하는 것만 보지 말아라. 이것도 보고 이것도 고민해보고 저런 것도 찾아봐라. 그래야 이제 너가 그렇게 나한테 오히려 네가 나를 지적을 해줘야 이제 우리가 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라고 말은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강한 에고를 가지고 계신 분이랑 충돌하게 되면은 그거는 좀 쉽지가 않아요. 아 사실 힘들어지죠. 이게 그쵸. 건강한 방향일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절대 편한 방향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걸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보통 감정으로 번진다거나 한 명이 박차고 나간다거나. 이게 A급, B급이라고 하니까 B가 별로인 것 같이 느껴지긴 하는데 성향 차이라고 생각하는 편인 거고 A급 얘기하면 저도 이제 완벽하게 동의하는 포인트가 A급인 분들이랑 하려면 그 서로가 서로에 대한 능력에 대한 믿음이 가장 선결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서로에 대한 믿음. 신뢰. 이분이 그래도 이런 생각을 했겠지. 이해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생각을 했겠지 아니라 생각을 하고 말했겠지. 이분도 의도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일 준비하면서 내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게 사실 전 신뢰합니다. 말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신뢰를 해야 생기는 게 신뢰인 거니까 해당 부분이 조금 어렵고 복합적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좀 생각을 해보니까 신뢰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B급으로 말했지만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A급일 수도, 그러니까 적당히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신뢰를 쌓는 과정에서는. 약간 그 신뢰가 조금 잘못하면 동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완전히 그냥 눈 머는 거예요.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거죠. 동경은 이해에서 거리가 가장 먼 감정이라고 그랬어요. 오, 오늘도 오은이 형 쌤. 아니에요. 이거는 블리치에서 아이젠이 한 대사입니다. 네? 맞아요. 저 기억났어요. 애니에 나왔던 거. 아이젠 소스케. 맞아. 맞네. 카카오의 인재상에 들어가 있는 게 신뢰 충돌 헌신이거든요. 두 번째가 충돌이에요? 네, 충돌. 신충원이라고 하는데 신뢰 충돌 헌신. 이 말을 제가 옛날에 이해를 아예 못했었는데 그 신충원이 아까 제가 말했던 것들이랑 되게 많이 엮여있는 말인 것 같아요. 신뢰는 하되 서로 들이박아야 되고 맞아요. 충돌을 해야 되고 그 사이에서 이 충돌하는 방향성이 나 잘났다 너 잘났다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공동의 목표에 헌신하고 있는 관점에서 이제 서로 이해하면서 충돌한다. 근데 이거가 이제 저는 옛날에는 이해 못했다가 최근에는 이해해서 와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다가 지금은 이상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편이긴 해요. 어렵다. 진짜 어렵다. 현실에 도입하기가 어렵다. 진짜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충돌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좀 방골 기질 있는 사람들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긴 해요. 네. 당연히 뭐 힘든 건 맞지만 건강한 충돌로 더 나은 목표를 세울 수 있더라고요. 더 나은 방향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너무 또 순응하는 태도를 가진 분들이라고만 일을 하면은 그냥 나만 바라보는 느낌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냥 영수님이 하니까 맞겠지라고 해버리면은 좀 지쳐요. 그것도 좀 다른 의미로 지쳐요. 저는 모두가 수능하는 상황에서 있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수능이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제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된 것 같다.
나만 반대하고 나만 아닌 것 같은데요 말하니까 내가 나쁜 놈 된 것 같다. 나만 불편하고. 그러니까. 맞아. 응. 나만 불편하고 그러니까 약간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입을 닫았습니다. 적절하게 불편할 수 있는 능력이 A급의 조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능력이야. 능력이 A급 사업가 그러지 않을까요? A급 리더. 약간 어느 정도 반항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 놓는 거. 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 반란의 여지를 허용선 안에서 관리할 수가 있는 거지. 대신에 이제 선 넘으면 약간 태풍 같은 거예요. 한 번씩 와줘야 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좋은 비유. 불만도 그런 느낌이죠. 주기적으로 있어줘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고여요. 썩고. 약간 조금 더 기술적인 관점에서의 A급은 없어요. A급의 요소. 기술적 관점에서 A급. 그러면 전 이제 이 A급은 선망하는 대상인 건데 테스트 코드를 잘 짜시는 분이 A급이지 않을까. 전 테스트 코드를 잘 못 짜요. 일단 말씀드린 순간 테스트 잘 못 짜는데 잘 못 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너무 딥하게 들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딱 어떤 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단위 테스트, 관점 테스트도 있고 아니면 딱 그 특정 모델에서 오류가 안 나게 하는 정도의 있을 수 있어 탁탁 정해질 수도 있긴 있는데 제가 하다 보면 너무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낳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서 저는 그런 거 잘하시는 개발자분들이 저는 선망한다. S급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테스트 코드는 항상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비슷한 결로 문서화도 뭐 A급 개발자의 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는 테스트 코드랑 문서화랑 동일 상장인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문서화를 잘하는 개발자들도 어떻게 보면 S급, A급 개발자지 않을까. 문서화를 한다가 아니고 잘한다의 영역인 것 같아요. 저도 또 생각났어요. 체력이 좋은 개발자. 체력이 좋은 개발자.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집 가서 개발을 또 해. 신기술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월요일 아침에도 컨디션이 멀쩡해요. 맞아. 근데 여자친구도 많아. 대단하지. 주말엔 여행 가고. 맞아. S 초이스 초이스급. 너무 부럽다. 저는 아직도 월요일 아침 되면 죽으려고 그러거든요. 돌아오질 않아요, 컨디션이. 월요일 아침에 어쩔 수 없이 그 컨디션에 영향을 받으면 가성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근데 월요일부터 막 그렇게 달려나가시는 분들 보면 대단하다. 체력 관리 해야 되는구나. 체력이 긍정이다. 이것도 기술적인 건지 모르겠는데 일할 때 그런 개발자들 좀 멋있는 것 같아요. 감정적이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장애가 나도 차분하게 문제를 딱 살펴보고 해결책을 찾는 사람들. 근데 보통 처음에 이슈 겪게 되면은 어떻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당황하고 막 땀 흘리고 등에 땀 나고 그러는데 맞아요. 가끔씩 보면은 엄청 큰 장애가 나도 차분한 사람들이 있어요. 넋이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녹다운 돼버린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든 해결책을 바로 또 찾아가지고 해결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그렇죠.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A급 개발자 한 요소지 않을까. 저는 되게 확장성 좋은 분들이 있거든요. 뭐 경험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해요. 되게 많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새로운 게 이제 와도 이제 금방 습득하고 금방 적용할 수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한 번씩. 그것도 정말 귀한데. 근데 그런 분들 보면 뭔가 그 개발자로서의 뭐라 그래야 되지? 역량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고 어떤 경지에 있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져요. 저한테는 되게 우러러보게 되거든요. 와 진짜 저 사람은 나랑 다르다라고 느끼면서 그런 사람들을 A급에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거 같은 건가요? 프로그래머는 하나를 마스터하면 다른 거 하는 것도 쉬워진다. 그런 느낌으로 맞아요. 그렇네요. 확장을 할 수 있는 개발자. 저는 사실 아직도 거기에 공감을 잘 못하겠어요. 이제 파이썬 장고 백엔드 프레임워크 하나 하고 나면은 다른 백엔드 프레임워크 언어 써도 그냥 금방금방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아닌 것 같거든 나는. 다른 거 스프링 보면은 다르죠. 아니 뭐 진짜 큰 틀에서 어쨌든 같은 웹 서비스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하면은 큰 틀에선 같죠. 근데 그 디테일한 부분이 얼마나 많이 다르고 스프링에서 필요한 노하우가 얼마나 많고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게 안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한 분들을 이제 한 번씩 만나게 되면 내가 이건 안 써봤는데 아마 이렇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진짜 그러면은 보면서 와 경지다. 이것이 경지다. 그렇게 느껴져. 딱 경지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거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 그런 경지에 오른 분들은 그런 프레임워크나 언어를
단순히 도구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냥 도구는 사용하면 되는 거고 다 비슷한 도구여서 하나 도구 쓸 줄 알면 딴 것도 쓸 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가끔씩 개발 자체를 그냥 도구로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살짝 비즈니스랑 좀 관련된 건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좀 멋있다고 A급 개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개발로 해결하자고 했던 문제를 개발로 해결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음. 결국은 이 사람들은 개발을 자기가 현실의 문제를 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네. 그런 분들은 그냥 자기의 업이 이 문제 해결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개발자가 아니라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프로그램 아니고 뭐 문제 해결자인데 조금 프로그래밍에 특화된 특성을 가지는 분들인 거죠. 이런 서비스에서 하는 데는 대부분 기능을 개발로 풀려고 이제 기획이 짜지고 그렇죠. 설계가 되죠. 근데 그런 분들이 딱 보시고 근데 이거 현실에서 이렇게 하면은 개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단락을 지어버리면은 그게 또 맞아요. 또 아, 예를 들어 뭐 네. 업무의 플로우를 바꾼다던가 이런 식으로 살짝 그런 느낌인 거죠. 그냥 굳이 새로운 피처를 안 만들어도 안 만들어도 그거 현실에서 뭐 하나만 딱 바꾸면은 문제 해결이 될 것 같다. 이런 분들이 근데 대부분 개발자들은 자기 개발자니까 개발로 해결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죠. 그런 분들은 그냥 하나의 옵션인 거죠, 개발이. 그렇죠. 보통 저희는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우리한테 그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러면은 지금 이 관리자 페이지에서 이 기능 이렇게 바꿔주면은 약간 좀 잘 돌아갈 것 같다. 그러면 그 CS 하시는 분들 조금 더 편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고 그거 해주는 게 저 입장에선 되게 좋은 개발자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냥 그걸 안 하고 개발 리소스도 안 써요. 그냥 CA 하시는 분들 이렇게 자리 바꿔 앉고 업무 순서 이렇게 하시면 해결이 됩니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돼버리는 거야? 네, 돼버려. 와. 뭐야? 이 사람 키보드에 손도 안 대고 문제 해결했네. 그럼 경지 위에 경지. 경지 위에 경지. 신성 같은 느낌인 거죠. 오. 그건 SSS급. 트리플 S급. 그래서 이게 약간 리스크가 있죠. 사실 저는 그 내부적인 문제들이 대부분 개발업에서 해결할 수 있다 하긴 하거든요. 아, 네. 네. 외부적인 거 같은 경우는 모르니까 이게 그 효과성에 대한 측면 때문에 잘 모르는데 내부적인 이슈는 대부분 개발 안 하고 해결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얘기했는데 점점 그러다 보면은 회사의 개발자의 중요성을 좀 더 못 느끼는 게 많이 생겨갖고 아 개발자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을 좀 했었어요. 옛날에 CTO 했었으니까 CTO 했었을 때 저는 이제 그 경지에 오르진 않았었는데 개발하면은 외부 고객용 서비스 개발을 못하게 되니까 리소스가 한정적인 거니까 네. 제가 봤을 땐 그쪽은 더 모르니까 효과성이 크려면은 더 시도를 해봐야 된다 관점이었었고 내부적인 리소스에서는 사스를 쓰던가 아까 말한 자리를 바꾸던가 그런 식으로 해결해서 조금 시간을 버는 게 맞다. 차라리 내가 엑셀 함수를 열심히 만들어서 드리겠다 이런 느낌으로 했었는데 별로 정치에서 밀리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아, 개발자들을 없애는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후반부에 외부에서 하는 거는 실적이 안 나면 개발자 다시 좀 나는 느낌인데 제가 봤을 때 마케팅도 다시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했어요. 하라는 거 다 했습니다. 안 해도 되는데. 네, 이거 하는 게 더 낭비 같은데 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생각이 살짝 들어서 그러네. 약간 그 AI처럼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분들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 분들이. 그렇네요. 스스로 스스로 AI가 돼버리셨네요. 스스로 일을 없애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아무튼 근데 그런 사람들이랑 일하면 재미는 있겠다. 구경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푼다고? 벌써 풀었다고? 영수님은 생각하는 A급 개발자 있으세요? 제가 생각하는 A급 개발자? 없어요. 저는 제가 B급 개발자라 모르겠어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 항상. 뭐 A급 저도 선망하는 인 거라서 저도 A급 되고 싶습니다. 네. 여기는 뭐 사업 경험이 있고 개발을 투입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럼 둘 다 A급 아니에요? A급이고 S급. 서로 바꿔야 되네요. 바꿔야 된다. 네, 바꿔야 돼요. 저는 여기 능력 부러워하고 있고. 저 여기 능력 부러워하고 있고 그러네요. 오늘 우리가 말한 그 A급 개발자 요소들, A급, S급 개발자 요소들 뭐였죠? 사업 경험 있는 거, 그래서 문제를 예측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돈으로 환산해서 개발할 수 있는.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사람, 테스트 코드 잘 짜고, 도구 상관없이 잘 쓰고. 도구에 구애받지 않는. 야 진짜 이건 먼치킨인데요.
이런 분 본 적은 있어요? 그러면서 겸손까지 하면 미쳤다. 아, 여기서 겸손 없으면 약간 네. 좀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들다가 겸손까지 하면 마스터일 것 같아요. 저는 반대. 저는 이런 분이면은 에고가 강렬했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아 그래요? 스스로 슈퍼스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저는 따를 거거든요. 아 다른 받고 싶다. 그런 분은 내 종교가 될지도 몰라. 그런 그분 분. VS 대표라고 하면요? 전 무조건 그분 편. 아 오케이. 아니 아니지. 그런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는 대표라면 또 그것도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네요. 그런 분이 우리 구독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자기가 스스로 그런 분이라 말하면 좀 매력이 떨어질 듯. 아 맞아요. 세이크 맞을지도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서 추천을 해줘야. 맞아요.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 이거 보시는 분들이 본인이 생각하시는 A급이 뭔지 말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아무래도 저희도 저희 경험에서 우러러 나와가지고 말을 한 거라 가지고. 맞아요. 네. 저희 한 3개월만 지나도 정의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냥 정의가. 아직 말랑말랑할 땐가. 그러면 오늘 이제 각자 생각하는 A급 개발자에 대한 이야기 해봤는데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A급 개발자에 대한 이야기도 댓글로 작성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오늘 이만할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시죠. 모두 바이 버블.